예, 안녕하십니까. 7장 3절 모듈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모듈 만들기, 그 다음에 언더바 네임 언더바 요거의 변수의 의미, 그 다음에 요것이 메인일 때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들을 여러 개의 모듈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었을 때 이걸 우리는 패키지라고 얘기합니다. 구조화됐다고 얘기하는데 패키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데이터는 크게 텍스트 데이터와 바이너리 데이터로 나눠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것을 그러니까 파이썬 여기 뭐 a.py, b.py, c.py 이렇게 했을 때 메인이 되는 것을 이제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지금 현재 이름이 뭔지를 확인하는 거죠. 메인인지 아니 메인이 아닌지. 그리고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모듈 베이직이라는 디렉토리 만들고 그 안에 두 개의 파일을 생성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듈 베이직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든 후에 두 개의 파일을 저장을 할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테스트 모듈 파이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요거는 세 개의 함수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변수 하나를 선언해서 넣어놨습니다. 요 파일 만들고 그 다음에 main.py 라고 하는 파일을 또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파일을 요 디렉토리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디렉토리에 두 개의 파일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파일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있는 파일은 뭐냐면 main.py 파일입니다. 여기에서는 요 파일의 이름을 여기다 모듈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이름이 기니까 이렇게 짧게 별칭을 지어준 거고요. 자, 거기에 보면 넘버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요 모듈에 있는 넘버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거로부터 뭘 받아오냐면 반지름 받아오고요. 반지름 받아온 것을 이 모듈에 있는 함수를 통해서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것이 지금 메인이고요. 앞에 이제 텍스트 모듈 .py가 따로 있어서 요거에 있는 함수를 불러서 여기서 실행을 한 겁니다. 자,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듈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이렇게 묶어놓은 디렉토리로 보시면 돼요. 패키지라고 하는 게 포장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복잡하고 구조화된 모듈을 만들 때 사용한다는데 사실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py라고 하는 파일이 두 개가 있었어요. 텍스트 모듈이라고 하는 파일과 main.py라고 하는 두 개의 파일이 있고 이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실행해도 동작은 되겠죠. 여기에 실행했을 때 이것이 임포트 돼서 실행이 될 거고요. 그럼 자기가 지금 어디에 실행됐는지 알 필요가 있죠. 즉,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네임이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상태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입력을 했을 때 현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메인으로 출력이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파일을 실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프로그램의 진입점이 되고 그걸 우리는 엔트리 포인트라고도 하고 메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모듈에서의 네임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모듈의 이름이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요 텍스트 모듈이라고 하는 요 파일이 이 소스에 임포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이렇게 될 때 요걸 실행하게 되면 자, 처음에 임포트 시켰으니까 요것이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되고 요때 이 세 번째 입줄에 있는 요거
즉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에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모듈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듈명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줄이 실행됐을 때 요게 실행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네임 내가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가 뭐예요? 메인이죠. 여기가 프로그램 진입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메인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모듈에서 돌고 있을 때 이름은 모듈명이고 메인에서 내가 지금 여기 프로그램 진입점에서 돌고 있을 때 이때는 메인으로 출력됩니다. 모듈의 이름이 아니고 메인이 출력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활용되느냐. 엔트리 포인트 파일 내부에서는 요것은 이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모듈의 이름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텍스트 모듈 좀 py라고 하는 거고요. 요걸 가지고 이것을 요 다른 파일에서 모듈로 갖다 쓰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넘버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숫자를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둘레 길이, 요거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 두 개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문으로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10이. 그래서 10이 들어갔을 때의 둘레, 원의 넓이를 출력하는 프린트문이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메인입니다. 메인이고 요 파일을 모듈로 갖다 쓴 거죠. 그리고 길이를 짧게 했고 여기 이제 요 모듈에서 숫자 입력하는 함수를 호출했고 그 다음에 원의 둘레 넓이를 구하는 것을 요 반지름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를 출력하게끔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실행을 하게 되면 먼저 그 이제 임포트 모듈명을 쓰기 때문에 모듈 파일 아까 했던 텍스트 모듈이라고 하는 그 파일에서 프로그램 실행되다 거기 프린트문이 두 개 있었어요. 반지름이 10일 때의 원의 넓이, 원의 둘레,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게 끝나고 나서 요때는 모듈에 있었던 거죠.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메인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메인에서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모듈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 숫자를 입력했더니 그때 10을 입력을 했어요. 10을 입력을 했고 그럼 10을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 함수에서. 물론 함수를 호출하는 건 여기 가서 호출을 하지만 이때 반지름은 요 입력해서 얻어온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10과 여기 있는 10은 다른 겁니다. 여기 값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세팅된 반지름 10이라고 세팅된 것의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의한 둘레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가 숫자가 바뀌면 바뀌어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함수를 호출한다고 해서 그 함수가 지금 모듈에서 호출됐을 때와 그 다음에 메인에서 호출됐을 때 다른 차이점이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네임이 뭐냐고 했으면 모듈명이 출력이 됐을 거고 여기 네임이 뭐냐고 불렀으면 모듈명이 출력됐을 거고 여기에서 네임명이 뭐냐고 불렀으면 메인이 출력되었을 것입니다. 자, 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그 텍스트 모듈이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거기에서 요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네임이 메인이면 요걸 실행을 해라. 메인이 아니면 실행하지 마라 이거죠. 왜냐하면 숫자 입력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메인일 때만 그 진입점일 때만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하지 마라. 이런 소스로 이렇게 바꿨고요. 요건 이제 메인 파인데 요건 안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여기 두 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게 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된 겁니다. 그 프린트문 두 개가 실행이 안 되고 바로 여기에서 요게 실행돼서 숫자를 입력받고 결과를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자, 모듈이나 패키지를 뭐 구분 없이 쓰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모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는 패키지 한다고 하는 거죠. 패키지 만들 때는 당연히 디렉토리를 쌓아서 그 안에다가 모듈을 넣고 패키지를 만들게 됩니다. 텍스트 패키지 폴더 안에 두 개의 파일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A 요거고요. 요거에 이제 내용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값을 넣어준 거고, 여기 모듈 B도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 놓고요. 예, 여기에 지금 아까 디렉토리 안에 두 개의 파일가 있었죠. 모듈 A와 모듈 B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임포트 시키려고 한다면 디렉토리 명을 쓰고 모듈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임포트를 시키고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디렉토리, 이 패키지 폴더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넣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패키지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요거 좀 철자가 틀렸는데요, in it 언더바가 두 개가 앞에 있고 뒤에도 있고 .py라고 하는 파일을, 요 파일을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요것도 또 틀렸네요. 그러니까 언더바가 두 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ll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 해당 그 모듈 파일명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죠? 뭐 이거는 그냥 출력하는 거고요. 그래 놓고 메인에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텍스트 패키지라고 하는 디렉토리 요 이름을 쓰게 되고, 여기다가 별표를 해주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모듈들을 한꺼번에 읽어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아까처럼 모듈명을 요 from 구문을 두 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from이 아니고 import 문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모듈이 10개 있다 그럼 이걸 10번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것 없이 이 변수를 이용해서 아까 init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내용을 적어 놓으면 한 번에 다 모듈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과 바이너리 파일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메모장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컴퓨터에서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이진수로 작성이 되어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텍스트 파일로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요거는 지금 헬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요 문자열을 0과 1로 표시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똑같은 문자열을 10진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건 사실은 컴퓨터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환을 해주면 실제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8이다. 여기 이제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될 숫자는 요겁니다. 48. 48이라고 돼 있으면 그건 0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65라고 돼 있으면 그건 대문자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7이라고 하면 소문자 A가 되는 겁니다. 대문자 E는 어떻게 되느냐? A로부터 몇 번째 D로 떨어져 있느냐 읽어가지고 보면 요 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0과 1로 되어 있는 거지만 요거는 변환하면 요 아스키 코드 표만 있으면 쉽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바이너리 데이터는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에디터로 열었을 때 열 수 없거나 열었어도 이제 깨지는 글자가 나와서 이해할 수 없을 때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하고, 대부분 이미지나 동영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100입니다. 100. 자, 1은 아스키 코드로 49를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1, 2, 4, 8, 16, 32. 32 더하기 16 더하기 요 뒤에 요 1이 있죠? 1. 그러면 49가 됩니다. 여기는 1이 없으니까 48, 8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한 바이트 되어 있는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하면
100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1, 2, 4, 8, 16, 32, 64 64 더하기 32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예요? 4가 되겠죠. 4 이러면 100이 나오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x2 되어 있는 텍스트는 이렇게 이게 지금 3x2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은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100은 그냥 요 이진수 계산에서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100이지만 표현되는 방식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그림 파일 같은 경우를 실제로 강제로 읽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깨져서. 그래서 이 깨진 글씨는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너리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만 읽어야 돼요.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보면 텍스트 데이터는 텍스트 에디터 메모장 같은 걸 열었을 때 읽을 수 있고 사람이 읽을 수 있다라고 했고 편집도 가능하고 용량이 대신에 크죠. 똑같은 100인데도 아까 3바이트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근데 바이너리 데이터는 텍스트 에디터 메모장 같은 걸 읽을 수 없고 용량은 대신 작습니다. 왜 작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100은 1바이트 갖고도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나 사람이 읽기 쉽지 않고 편집이 안 되는 거죠. 텍스트 에디터 메모장으로 편집이 안 되는 겁니다. 편집이 안 된다는 게 편집 못 한다는 게 원하는 형태의 편집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인코딩과 디코딩 많이 들어봤을 건데 텍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숫자로 보이기 위해서 바이너리 데이터를 읽어서 이미지로 보이게 하기 위해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텍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숫자로 보이게 하고 바이너리 데이터는 그것이 만약 그림 파일이다. 그럼 그림 파일로 보이게끔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것이 인코딩이고 반대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한다. 자, 뭐 인터넷에 이미지 저장하게 돼 있는데 뭐 읽으면 B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 바이너리 데이터다. 뭐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서 그림 파일을 읽어오는 거고요. 뭐 이거는 읽어오고 그것을 출력하는 그런 소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뭐 강제로 읽어온 거죠. 읽어온 거고. 자,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WP. 요거는 지금 쓰기를 위한 모드로 돼 있죠. 여기서 B를 꼭 써줘야 됩니다. 이게 바이너리 그 표시로. 그래야지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를 읽거나 쓸거나 그런 용도로 파일을 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트리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파일 중에서 처음 진입하는 아마 이제 C를 배운 학생들 메인 함수가 있는 파일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 또는 메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이라고 하는 요 변수가 메인이라고 하는 엔트리 포인트에 있으면 여기 메인이라고 출력이 되고 만약에 다른 모듈에 있으면 모듈명이 출력이 되어집니다. 뭐 그 값이 저장된다는 얘기죠. 패키지는 구조화된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확인 문제인데 PIP 뭐 리스트를 이용하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듈을 쭉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PIP 쇼하게 되면 쇼하고 설치된 모듈을 입력을 하게 되면 설치된 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PIP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된 모듈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탐색기를 이용해서 로케이션 폴더로 들어가면 여러 개의 모듈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예, 이것으로 7장 3절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